하나, 둘, 셋. 둥글게 둥글게 자몽!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의 진행을 맡은 자몽국이 이래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학종으로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한 자몽국이 주성빈입니다. 저도 학종으로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한 자몽국이 이혜솔입니다. 학종으로 두 분을 모시고 질문을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빈 씨, 학종은 어떤 유형의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네, 학종은 우선 비교과 세특이 잘 채워져 있으면서 본인이 입결과 차이가 크지 않은 성적을 보유한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종은 비교과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특이 교내, 교외 활동으로 잘 채워져 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도 학업 역량이 40%의 비율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입결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성적을 보유한다면 1차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수시에는 6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6학종을 쓴다고 한다면 혹시 성민 씨는 6학종을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6학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종은 교과에 비해서 상향으로 대학을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6학종을 고려하는데요. 학종은 서류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합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고 또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전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의 수시 카드를 학종이라는 전형에 모두 쓰기보다는 다양한 전형에 걸쳐서 분배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상향, 적정, 하향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서 쓰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이상적으로는 상향 2개, 적정 2개, 하향 2개를 추천드리는데 또는 상향 2개, 적정 3개, 하향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도 우주 상향을 쓰고 싶으면 하나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하향을 하나만 쓸 경우에는 본인이 입결보다 높은 성적을 보유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거나 최저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우주 하향으로 쓰셔서 합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빈 씨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서를 작성할 학교 그리고 학과를 고르셨나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학종이 비교과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교 인재상이나 학과의 전공 과목이랑 저의 생기부가 연관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학교를 우선순위로 고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결이나 최저 등을 고려했을 때 제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위주로 원서를 썼습니다. 성빈 씨, 원서를 쓸 때 주의하고 확인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학종은 면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한 학교마다 면접 날짜가 겹치는지 또 이 면접이 수능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서 수능 공부랑 면접 준비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시간 분배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입결이 전년도 대비에 변화가 큰 경우에는 거품이 있는지 혹은 최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원서를 쓸 때 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잘 기재했는지 확인하고 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솔 씨, 원서 쓸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나 정보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자몽 부원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 카페 수만이입니다. 이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은 물론 또 재학생들의 그런 생생한 입시 경험담이나 각종 입시 정보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저 또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매일 이 카페에 들락날락 했을 정도로 많이 애용을 했던 카페입니다. 저는 6개의 카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면접 후기 등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수 공개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쉽게 말해서 내가 지원한 학교 그리고 학과의 경쟁자들의 스펙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교과의 경우 성적 줄 세우기를 하는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학종은 좀 정성 평가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보다는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IDA 입시연구소라는 것과 또 유니브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저희 자율전공학부가 법을 기반으로 한 학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기부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자전을 써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솔 씨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 당연히 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율전공학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저희 과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공을 탐색해서 어떤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진로를 찾아가는 데 목적을 둔 학과입니다. 실제 합격한 선배, 동기들도 보면은 생기부에 법 관련 내용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없더라도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이제 다양한 학문을 탐구해봤다는 것을 좀 드러낸다거나 또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좀 노력할 학생임이 보인다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는 경찰 행정 그리고 법이 7대3 비율 정도로 섞여 있었는데요. 면접 때에도 경찰 시험을 우선으로 둔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이 자리에 이제 합격을 해서 있는 걸 보면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솔 씨. 자몽이들은 왜 우리 자율전공학부에 원서를 넣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율전공학부가 이제 법학과의 후신이다 보니까 법조인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또 확실한 진로를 찾지 못해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해서 이제 관심사를 찾아가겠다는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찾아볼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솔 씨만의 자전 맞춤 입시 및 면접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 때 했던 어떠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지식을 쌓고 싶다라는 등의 그런 자기 주도성이나 지적 호기심을 좀 생기부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제 면접에서 자율전공학부를 스스로 소개해보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지원 동기를 답변할 때 이제 자율전공학부만의 그런 특징, 장점들을 엮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에 진학해서 꿈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도 좀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학종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논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들어온 자몽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장예나입니다. 저는 교과 전형으로 들어오게 된 자몽9기 함승희입니다. 와! 저희 논술 그리고 교과 각 전형은 어떤 유형의 학생들한테 추천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논술은 어떤 유형의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우선 논술 전형은 내신 점수를 주로 반영하는 학종이나 교과 전형으로는 자신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할 만한 내신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정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로 추천을 합니다. 특히 인문사회 계열의 이제 학생들은 평소 글을 쓰거나 읽는데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학생 자신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 수학에 자신감이 있거나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교과 전형은 어떤 유형의 학생들한테 추천하시는지? 요즘에는 교과도 생기부 반영을 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과에서는 최종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 학년도 입결과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의 내신 성적이 50%컷 선에 있다 하는 학생에게 추천을 하고 교과는 최저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6논술 그리고 6교과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6논술 추천하나요? 우선 저는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재수를 해서 들어왔는데요. 저는 현역과 재수 모두 무려 5논술을 써본 경험자입니다. 그런 경험자로서 이제 5논술이나 6논술을 정말 비추천합니다. 우선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매 시험마다 다른 글을 읽고 각 학교별로 추구하는 답변 방향에 맞춰서 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논술 시험을 볼 때마다 이제 점점 힘들고 지쳐갑니다. 특히 저는 논술 시험 일정이 비교적 후반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저 스스로가 지쳐서 답변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졌다고 느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타 전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합격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5논술이나 6논술은 정말 비추천합니다. 승희 씨는 6교과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5교과를 작성했던 사람인데 정말 비추천합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적 예측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교과에는 최저가 있어요. 그렇게 최저가 있는데 평소에 최저를 거뜬히 맞춘다 하는 학생도 수능날 막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 원서를 5교과, 6교과 이렇게 쓰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과는 또 상향 대학을 노려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교과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향, 적정, 하향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서 쓰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상향을 한두 개 정도 쓰고 적정이랑 안정을 합쳐서 3개 그리고 하향을 또 한두 개 쓰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예나 언니 생각은 어떻죠? 우선 저는 교과나 학종의 다른 전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논술 전형의 특성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쟁률이 타 전형에 비해서 매우 높고 특정 등급대가 합격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기준 또한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나 반드시 붙을 수 있다. 아니면 이 학교는 좀 나한테 안정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도 답변을 굉장히 잘 썼다. 제가 막 학교에서 나오면서 와, 나 한석봉인데 진짜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학교는 불합격하고 경희대학교는 합격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타 전형을 주전형으로 삼고 논술 전형은 수능 공부를 하며 부가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본인의 내신 점수보다 높지만 최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학교의 논술과 최저가 본인의 성적보다 조금은 높은 학교의 논술을 2대1 혹은 1대1 비율로 쓰고 그 외의 카드는 학종이나 교과를 본인의 성향에 맞추어서 정시가 주전형인 경우에는 상향으로 정시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수시에서 마무리 짓고 싶다, 수시에서 끝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상향, 적정, 하향을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상향이랑 하향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상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5교과를 썼었기 때문에 상향을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입시가 끝나고 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상향을 한두 개 정도 써보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하향을 막 쓰고 싶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이 대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나는 재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저는 하향도 안전하게 한두 장 정도 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향을 쓸 때는 학종은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과로 쓰고, 그리고 교과도 요즘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많이 반영하지 않는 곳, 그리고 전 학년도 입결과 본인의 내신 성적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곳으로 작성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승희 씨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서를 작성할 학교 그리고 학과를 고르셨나요? 저는 고3 때 성적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성적 추이를 반영하는 학종에 대한 자신감도 그만큼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5교과 1학종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교과를 많이 쓴 만큼 내신 성적 분석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먼저 골랐던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보통 어떤 학교를 가는지를 먼저 보고,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원하는 학과를 보고 그 학과의 입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를 판단을 해서 학교와 학과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학과는 보통 저의 생기부에 맞춰서 평소에 생각하고 관심 있던 학과를 가장 많이 작성을 했던 것 같고, 생기부 반영 요소의 출결처럼 생기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만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래에 들어서 흥미가 생긴 학과를 골랐던 것 같아요. 예나 씨는요?
저는 현역과 재수 모두 정시를 주전형으로 잡았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이름보다는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급형 모의고사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제가 맞출 수 있는 최저 점수와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라인을 잡아봤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정시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라인의 학교와 그 윗라인의 학교들 중에서 논술 전형이 존재하는 학교들을 일부 골라서 수시 원서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시를 주전형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수시는 붙으면 좋고 떨어져도 후회는 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시로 하향 라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학교들은 수시 접수를 할 당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승희 씨, 원서를 쓸 때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나 정보처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5교과를 작성했기 때문에 성적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걸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럴 때 유용한 사이트가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대학 어디가랑 내신닷컴을 정말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 하고 보니까 전학년도 입결과 본인의 내신 성적을 비교하기도 쉽고 본인의 성적을 입력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나 씨는요?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특정 등급대가 안정이라고 볼 수도 없고 특정 생기부가 합격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논술 전형 지원자들에게 최고의 정보 사이트는 각 학교의 입학처 사이트입니다. 이제 학교별로 입시 요강을 찾아보다 보면 그 학교의 논술 특징, 일정, 계열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기출문제와 예시답안 또한 제시되어 있어서 각 학교가 원하고 있는 방향의 형식을 연습해서 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정시러인데 수시 원서 써야 할까요? 우선 논술이라도 쓰는 것을 무지무지 추천합니다. 저도 정시를 재수 때 그리고 현역 때 2년 다 주전형으로 삼았던 사람인데요. 우선 수능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싸움이기도 하고 6급형을 아무리 잘 봤더라도 우리 이제 구망수잘, 구망수망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망치는 경우도 꽤 있고 수능을 매우 잘 보게 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저 또한 현역 당시에 6급형을 진짜 엄청나게 굉장히 잘 봤던 사람이었는데 2, 3 수능에서 아예 미끄러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시는 이제 가나 다군 해서 원서가 3장인데 수시는 6장이라는 아주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날리기에는 현역분들 좀 아깝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정시가 주전형이라면 정시에 자신감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최저가 안정적인 논술과 본인이 정시로 적정권이라고 생각되는 라인 학교보다 조금 더 윗라인의 학교 논술 2장 정도는 써보는 것을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추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들어온 대한 씨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수시를 준비하셨든 안 하셨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 원서는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시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정시로 바꾸신 분들이라면 학종이나 교과로 자신의 모의고사 등급대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수시 납치 때문인데요. 미리 수시로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 혹시나 망칠 수도 있는 수능을 대비해서 조금 더 낮은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면 학종을 쓸 때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 대학들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도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잘 봤을 때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수시 납치를 당할 일이 없겠죠. 또한 수시를 거의 준비하지 않으셨던 정시러분들은 논술 위주로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수능을 준비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논술로 지원하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승희 씨가 자전 원서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3년 동안 생기부를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만 채워왔었어요. 원래 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희망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3년 동안 너무 생기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과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학과를 결정하는 자율전공학부에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승희 씨만의 자전 맞춤, 입시 및 면접 전략이 있다면? 우선 교과는 면접을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략은 없고 자전 맞춤 입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에 붙을 수 있는 데에는 저의 내신 성적 그리고 교육이라는 특정된 한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계속해서 탐구를 하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고 일명 행특이라고 불리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드러낸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예나 씨는 자전 원서 왜 쓰셨나요? 우선 저는 예전부터 법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고 법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꿈도 가지고 있고 로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이라 함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과 관련한 과를 찾아보다가 이제 자율전공학부를 알게 되었고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나 씨만의 자전 맞춤 입시 및 전략이 있다면? 우선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사회계열 논술에 속해요. 그래서 논술 시험에 논술형 문제와 수리 문제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논술 공부를 할 때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글을 읽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서술해서 푸는 것을 연습을 했고 또 이를 활용해서 나의 의견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 또한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것들이 경희대학교 사회 계열의 수리 문제 특징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 입학처에 있는 예시 답안을 바탕으로 글의 전개 방식을 연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입시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시생 여러분, 3년간 성적, 생기부, 최저 등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자신감을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일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도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기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힘들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저희 자몽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